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의 변호인들을 하나하나 까발려 놓고 벗겨 놓고 한번 검증해 보자. 빨가 벗겨 놓고 과연 이게 변호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길래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변호인으로 이제 등록을 했느냐, 선인계를 냈느냐. 이걸 이제 한번 한 명 한 명 전부 빨가 벗겨 놓고 7명을 다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분석.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서종TV에서 계속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추적하고 계속 감시하고 누가 들어오는지 또 그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걸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건이 신진우 부장한테 간 거는요.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오해를 피해서 이제 전산으로 이제 임의로 배당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수원의 법원장이 원래는 이제 신진우 부장한테 바로 그냥 배당해줘도 됩니다. 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관련 공범자 이화영을 재판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장이 그냥 신진우 부장한테 배당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산으로 임의로 그냥 추첨하듯이 복권 추첨하듯이 돌린 거죠. 그런데 수원지법의 형사 합의부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부패 전담은 11부 신진우 부장하고 14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50%니까 우연히 배당이 된 거죠. 배당됐으니까 다행인데 안 됐으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원래는 신진우한테 배당하는 게 맞다니까요. 배당이란 게 법원장이 고유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배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추첨인데 하늘도 도왔는가 봐요. 신진우 부장한테 간 거 보면. 아마 이제 이재명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 2가지 수법 쓸 거예요. 하나는 이제 사건을 서울로 보내줘. 옛날에 김만배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수원에서 신진우 부장한테 김만배하고 최윤길 회장 제가 2년 재판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때 김만배가 서울로 보내달라 했거든. 왜? 서울에 대장도 있으니. 근데 그때 검찰도 동의해 줬어요. 서울 갑시다 이랬는데. 근데 판사가 안 해주더라고. 대법원까지 졌다니까요. 그래서 저 수원까지 왔다 갔다 2년 재판 받았어요. 서울 안 보내주더라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당연히 안 보내주겠지. 그때는 검사도 동의했는데 안 보내주더라니까. 야, 신진우 부장 대단합니다.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뭐. 또 서울서도 안 받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게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이화영이 한번 써먹어보니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화영이 한번 써먹는데 안 됐잖아. 근데 이화영이 재판했다고 내를 기피 신청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공범죄가 말이 돼요? 따라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진우 부장이 재판을 한다. 다만 이게 내년에 2월 달에 인사가 있거든요. 내년 2월까지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1년 더 임기 연장해 줄지 아니면 이게 내년에 박기가 딴 사람이 받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야 된다. 이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변호사가 7명이에요. 7명. 한 명 하면 보자고요. 제일 먼저 박균택. 이자는 이제 선인계 낸 자체가 불법이다. 이게 불법이에요. 박균택. 왜? 이제 법이 옛날에는 이제 법사위만 국회의원이 변호사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다 바뀌고 이제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불문하고 변호사를 못해요. 근데 박균택이는 법사위잖아. 아예 못해요. 법사위원이 변호사 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검찰하고 법원을 감독하는 법사위원이 변호사를 하면 돈 받고 사건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사퇴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퇴할 걸 왜 위임장을 내느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임장을 내는 순간에 박균택 너는 이제 겸직 의무 위반으로 이미 불법을 한 거야. 왜 위임장을 내느냐고. 나중에 사퇴하든 안 하든 처음부터 낼 이유가 없잖아. 지금 박균택 네 지위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잊어버리냐? 지금도 네가 이게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착각하냐? 그러면 이게 배지를 반납하든지 계속 변호하든지 어떻게 국회의원 자가 그걸 망각하고 위임장을 덜컥 낼 수가 있냐고. 박균택. 첫째, 7명 중에 박균택 이거는 불법이다. 겸직 의무로 첫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두 번째 또 문제 있는 사람들 좀 보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상호가 있죠. 조상호. 이 자독이 지금 국회의장실에 제가 알기로 2급 비서관으로 내정이 돼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자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리를 주고 제가 이재명이가 주는 자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정의찬 특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왜 고문치사 남청년 의장 정의찬이도 월급 받으라고 의장실에 5급을 주더라고. 5급을 월급만 받고 하라고. 정의찬 옛날에 그 한총련 그 있잖아 간부 고문치사 사건 그때 공천 안 된 정의찬 거기도 그 의장실에 우원식 밑에 월급만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조상호가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거의 2급 정도 상당 간다는 지금 이게 이런 게 소문이 다 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변호해준 대가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위임장을 덜컥 내놨겠지. 근데 곧 사퇴해야 될 거야 아마. 왜 공무원을 못하니까. 이런 게 불법이다. 이런 게 조상호 국회의장실에 자리를 주고 변호를 하고 저 이런 걸 이렇게 문제 삼았잖아요. 두 번째 조상호. 그 다음에 또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근데 그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김희수 변호사. 이자는 이제 그 전북대 법대 출신으로 87년에 사법고시 29회 연수원 19기 이재명이가 연수원 18기죠. 이재명의 1년 후배예요. 전북대 법대 나왔어요. 근데 검사를 했거든요. 이자가 나와서 최근에 뭘 했냐? 경기도에 감사관을 했다. 야, 경기도에 감사관을 10년 만에 민간인한테 개방해 뽑는데 처음 감사관이 김희수 변호사다. 경기도에 감사관 자리를 주고 변호사를 이게 무료에 가깝게 싸게 이런 게 다 거래 아닙니까? 경기도의 감사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이재명 변호를 하는 개인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감사관을 시켰다는 것도 문제고 하고 나서 노자마자 변호하는 거 이런 게 다 저는 이것도 뇌물 변호사비 대납의 대가라 봅니다. 김희수 참 이게 감사관을 어떻게 경기도에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전석진 이분은 이제 워낙 뭐 인터넷 치면요 워낙에 좌파의 여러 위원들을 활동을 이게 엄청 많이 합니다. 서울대 노가 서울법대 나왔는데 26회 시험이거든. 이재명보다 2년 선배예요. 전석진 이분은 이제 그 워낙 뭐 의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이게 위원으로 아마 도맡으라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다 월급이거든요. 워낙 활동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이태원 규명하자 또는 뭐 세월호 규명하자 이러면 그 짭짤한 자리들 많잖아요. 그런 자리를 다 하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또 변호를 하는 거죠. 뭐 얼마나 그 칼럼도 많이 쓰고요. 이거 오래전부터 변호했던 전석진 이런 데 그 변호사 그러니까 박균택, 조상호 그다음에 김희수 감사관 그다음에 전석진 그럼 4명이잖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자리 주고 대충 하는 거고 진짜 변호는 그럼 누가 하느냐? 거기 이제 이태영, 김종건, 이성엽 이름 다 많이 들어봤죠. 요 3명 중에 이태영도 아마 본격 변호는 안 할 겁니다. 이태영이가요. 지금 이게 법무실 거의 이재명의 그 법률팀장입니다. 이태영 하면 다 알죠? 거기 법무부인 M에 5명 있는데 4명이 쌍방울의 사회사를 했다. 와, 5명의 변호사 중에 4명이 쌍방울의 사회사를 했다. 이게 이태영이죠. 그때 이태영이가 의정부의 차장검사하고 나와서 해경궁 김씨를 변호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1, 2 공직선거법 1심, 2심 파기환송심 다 했는데 변호사비를 총 1,000만 원 받았다. 이런 게 이태영 아닙니까? 근데 쌍방울에서 원래 20억 의혹의 당사자가 이태영이다. 그 사무실에 이남석이가 검찰의 수사 기록까지 유출한 의혹 수사받고 이게 이태영입니다. 한동안 잠수 타더니 다시 요즘 이재명 변호인으로 이름 계속 올린 게 이태영이에요. 이태영이가 쌍방울에 비비안 인수할 때 이재명하고 김성태 통화까지 시켜줬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이제 이거 이태영.
엄청나게 쌍방울에 옛날에 혜택을 많이 받았죠. 이런 게 대납이에요. 이번에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니까 재판은 잘 못할 거예요. 그냥 이제 법무팀장이니까 실제 그 고문변호사 중에 좌장이니까 아마 이제 이름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태영 이거는 조사를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명이 아마 판사 출신 두 명이 주로 하지 않을까. 바로 이제 그 김종건 그리고 이제 그 이성엽. 김종건은 이제 그 가장 누가 나 인정하는 게 이재명 사건 가장 많이 했던 옛날에 공직선거법에 그 무죄 받을 때 권순을 통해서 그때도 이제 그 김종건 뿌리 근자입니다. 김종건 이분이 했고요. 이번에 정경심이 최종 변론할 때도 김종건 아마 조국이도 여기 바뀐 것 같아요. 조국이도 정경심. 근데 이 김종건 이분이 LKB의 대표였거든. 원래 LKB 엄청나게 큰 호품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나왔대. 이제 거기를 나와가지고 이재명 변호를 위해서 아마 법인을 하나 만든 거죠. 김종건 사무소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사건을 주로 전담해서 이제 변호하는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건도 많이 했죠. 이번에 아마 가장 실질적으로 변호는 이제 그 김종건 변호사가 하는데 이분은 이제 뭐 아마 변호사비를 이게 많이 주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성엽 이분도 판사 출신인데 LKB에 있다가 나왔어요. 이분은 이제 뭐 사무실을 지금 이제 밑에 그 변호사 하나 데리고 이제 그 사무실을 하거든요. 이성엽 이분이 주로 많이 합니다. 이분이 지금 LKB에 있다가 이재명 변호를 주로 하니까 나와서 한경환 판사 출신 한경환 변호사하고 둘이 이성엽 법률사무소 둘이 한단 말이에요. 밑에 어소 변호사 하나 고용해가 3명이 하는데 거의 이재명 사건을 도맡아 나고 하는 이성엽 이분이 그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 출신이거든요. 연수원이 27기 한동훈 이원석하고 이게 동기죠. 이성엽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성엽 그다음에 그 김종건 이 두 명이 아마 이제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성엽 이런 사무실에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변호사비를 정상적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뭐 이름만 올리나 배지를 준 박균택이나 그다음에 이태영은 뭐 옛날에 워낙 쌍방울을 많이 받고 이런 하기 때문에 조상호 이런 사람들은 국회 자리를 또 줬잖아요. 그다음에 전희수도 검사 출신이고 경기도에 감사관 했으니까 다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돈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진짜 돈은 이게 김종근하고 그다음에 이성엽은 많이 줘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보니까 변호사가 딱 3-4명씩 있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재판을 다 맡은 대장동까지 맡고 있거든요. 선거법하고. 그러면 이게 일주일 내내 이재명 재판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변호사들이. 그러면 밑에 변호사들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이 이재명 재판 외에 다른 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3명이 월급을 주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입 벌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한 달에 몇 천씩 깨지는데 그걸 이재명이가 대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대납이. 이름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딱 제가 구성도 보니까 이성도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이 다 이재명 것만 하고 있다 봐야죠. 다른 일 어떻게 해요? 재판이 매일 있는데 일주일에. 거기다 재판 준비돼야 되고 또 접견돼야 되잖아요. 따라서는 이 부분에서 그 중점적으로 김종건, 이성엽의 그 변호사비를 중점적으로 그 검찰이나 국세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제 얼마 가는지. 여기도 이건 돈 안 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무실은. 왜? 김종근은 다 하는데 사건을 배지를 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성엽은 진짜 돈 받고 하는 변호사예요. 판수님.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야 일을 하니까 나머지는 이름만 올려준다 치더라도. 근데 여기만 가더라도 저는 한쪽이 한 달에 아무리 안 가도 4-5천 원 가야 현상 유지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 재판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5억, 6,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재명 재산이 하나도 안 주는데 현금이. 그대로인데 뭐 현금이. 요 두 명을 이렇게 제대로 저는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아까처럼 이렇게 국회 자리 조상호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변호했다고 국회의장이 2급 자리를 준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감사관 자리를 준 사람이 변호를 한다. 그 다음에 쌍방울의 사회사를 그렇게 보낸 이태영이가 또 이게 변호를 한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의원 박균태가 위임장을 냈다. 이 불법이거든요. 나머지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과연 이게 그 실제 얼마를 신고하는지, 얼마를 지급하는지 한번 이게 그 감시해봐야 되고, 만약에 진짜 조상호나 박균태가 언제까지 변호하는지, 왜? 그 이후 하면 이게 불법이니까 이것도 이게 저희가 제대로 이게 감시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명 근처에서는 에이스들은 다 모아놓은 건데 자기들끼리 서로 에이스, 박균택부터 이태영, 김종건 전부 이게 이승엽 자기 하던 사람들이거든. 왜? 그만큼 이게 이재명 측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위험하다. 야, 이게 만만치 않다. 이걸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력적으로 아마 변호사를 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변호를 하고 누가 법정에 들어오는지 이까지 제가 한번 쫙 모니터 해볼 생각이에요. 해보고 이게 또 전에처럼 야 500만 원 신고 이러면 이게 바로 고발 들어가요. 500만 원 신고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기록 복사비만 얼마인데 얼마를 신고했는지 이것도 한번 이게 제가 재판마다 누구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이게 쫙 모니터를 해서 다음에도 이게 의심 가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신진우 부장한테 배당된 거는 1,000원이다. 아주 이게 추첨했는데 왜 5대5로 추첨해도 안 되려면 소리 간다니까. 근데 이 왔잖아. 어떻든 원래는 이제 그냥 신진우한테 배당이 맞죠. 맞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게 신속하게 신진우 부장 기피 신청이나 이송 신청 전혀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반드시 내년에 뭐 임기 전에 가능하면 끝내서 성공할 수 있으면 법정 구속할 겁니다. 제청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신진우 부장 한다면 법정 구속해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을 열심히 해. 그 정도는 이게 강단이 있죠. 그 검도 선수를 했잖아요. 검도. 완전히 뭐 정의 검으로 법의 검으로 그 정의의 신 DK 그 있잖아 칼 그걸로 이재명을 치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